네, 2월 4일 파이썬 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같이 살펴볼 내용은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이 주제는 C 언어를 공부할 때는 안 나와요. C++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한 개념이긴 한데 C++도 약간 희미하고 자바에서 본격적으로 확립되기 시작한 개념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개념 정리 잘 해놓으면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잘 써먹을 수 있는 그 고급 개념이고요. 파이썬에서는 객체 지향을 그래도 비교적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클래스와 객체라는 개념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와 정보 운익이라고 하는 기법을 살펴본 후에 모듈이라는 개념까지 보는 걸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클래스와 객체.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하는 건 여태까지 객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객체가 중심이 되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 그 유행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객체라는 거를 사전으로 찾아보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물건이나 대상을 뜻한다고요. 근데 제가 이 문장을 처음 책에서 봤을 때 저는 하필이면 공교롭게 꽃이 생각나더라고요. 꽃을 코딩으로 표현해? 잘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그래서 이 객체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나름대로 다시 재정의를 했습니다. 어디 책 같은 데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제가 정의한 거예요. 필요에 따라 다른 변수와 함수를 내장하고 있는 특수한 형태의 변수. 여태까지 이런 개념으로 그 파이썬의 기능들 많이 살펴봤었죠. 자, 객체를 구성하는 건 데이터하고 기능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데이터는 변수로 표현되고요. 객체 안에 포함되는 변수를 멤버 변수 혹은 속성이라고 해요. 멤버 변수라는 용어는 자바에서 특히 많이 쓰는데 자바 이후에 나온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속성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은 함수로 표현이 돼요. 객체에 들어있는 함수를 메서드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상이 있을 때 명사적인 특성 그리고 동사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각각 나누는데 명사적인 특성은 데이터가 되는 거고 동사적인 특성은 기능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감이 잘 안 오죠? 우리가 또 정리해야 되는 개념이 클래스입니다. 객체의 설계도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성해야 될 대상이에요. 코딩 대상이야. 여러분들은 이걸 코딩해야 돼. 설계도라 그랬죠? 자, 공장에서 설계도가 하나 있으면은 여러 개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클래스가 하나 있으면 동일한 구조를 갖는 객체를 여러 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위한 설계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걸로 똑같은 자동차 여러 대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죠. 첫 번째 자동차를 이제 여기까지 운전하고 간다고 해서 나머지가 똑같이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따로 움직이잖아요. 각각 독립적으로 동작한다. 이해가 안 가요? 다음 페이지 보면 이해 확 하고 될 거예요. 게임 좋아하세요? 객체 지향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하나의 클래스를 작성하면요. 이 클래스를 통해서 동일한 속성을 갖는 객체들을 여러 개를 뽑습니다. 얘네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얘를 막 공격해서 얘가 막 피가 딸려. 그럼 나머지 애들이 피가 같이 딸리는 거 아니잖아요.
얘 공격했을 때 다른 애가 같이 죽는 거 아니잖아. 독립적으로 작동하죠. 자, 이 녀석의 명사적인 특성, 체력, 속도, 뭐 방어력, 레벨, 쉴드, 그 다음에 동사적인 특성, 이동, 이동하다, 공격하다 등등. 실제로 게임을 만들 때 객체 지향의 원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특히 요 게임이 그 특성을 굉장히 잘 반영을 해요. 처음에는 스크린샷 예전에 LOL로 준비할까 했었는데 사실 제가 게임을 안 좋아해요. 게임을 안 해요 제가. 그래서 제 기억 속에 있는 마지막 게임이 얘예요. 예전에 제가 게임 회사를 한 3년 반 정도 다녔거든요. 거기 퇴사하면서부터 게임 쪽으로는 머리도 안 놓고 다녀요. 그때 하도 질려갖고. 자, 그럼 클래스라는 거 어떻게 작성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예제는 계속해서 이 화면을 머릿속에 염두하셔야 돼요. 이거를 코드로 표현을 하고,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그래픽적인 것까지 표현은 못하지만 변수 값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계속 얘를 표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돼요. 자,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클래스라는 예약어가 들어가고요. 클래스 이름을 명시합니다. 그 다음에 콜론을 써서 블록을 구성하고요. 그럼 블록은 들여쓰기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 멤버 변수들을 만들어요. 멤버 변수와 메서드는 필요에 따라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값을 직접적으로 초기화, 여기 내가 필요한 값을 직접 넣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일단 논으로 초기화한 다음에 나중에 필요한 값을 대입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안에 속하는 함수들을 메서드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특이사항인데, 클래스에 속하는 모든 함수는 첫 번째 파라미터로 셀프라는 값을 반드시 명시해야 돼요. 이건 파이썬 종특이에요. 자, 이게 이제 가장 완전한 형태인데, 모든 클래스가 변수와 메서드를 다 가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변수만 갖고 있는 클래스도 있고요. 함수만 갖고 있는 클래스도 있고요. 두 종류를 다 같이 갖고 있는 클래스도 있어요. 이거를 한 종류씩 파악해 봅시다. 자, 그럼 이제 클래스라는 걸 만들고 나면 클래스 이름 괄호 열고 닫고 함수를 호출하는 것처럼 구성하면은 얘가 이제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객체는 클래스 안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기능을 부여받아요. 이 클래스 안에 우리가 변수랑 함수들을 막 만들어 놨는데 이 모든 기능이 얘한테 부여가 돼요. 어떻게 쓰느냐? 객체 이름점 변수 출력하면 되고요. 객체 이름점 변수에서 딴 데다 복사해도 되고요. 연산에 활용해도 되고, 객체 이름점 메서드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사용했었던 그 파이썬에 제공하는 기능들은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첫 번째 패턴, 변수들을 이제 묶어놓은 클래스예요. 자, 드라군입니다. 아까 나왔던 얘죠. 자, 기본 특성들 속도, 체력, 공격력, 방어력 이렇게 놓고요. 값들은 다 그냥 논으로 넣어놨어요. 자,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면 이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라는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dg1이라고 하는 이 변수가 속도, 체력, 공격력, 방어력이라는 네 가지 속성을 포함하는 거예요. 걔네들을 이렇게 점으로 접근할 수 있죠. 아까 클래스에서 값을 다 논으로 해놨잖아요. 이 논이라는 거는 나중에 입력해야지 하고 비워놓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객체가 만들어지면 기본 속성 값들을 설정을 해줘야죠. 자, 설정된 값들을 포맷 함수 써서 형식 문자에 하나씩 이렇게 맞춰서 출력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요러한 형태를 형상화한 거예요. 넘어가 될까요? 자, 객체 안에 포함된 값들도 일반 변수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연산자를 써갖고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레벨업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모든 능력치가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제 능력치를 조금씩 다 올려줬어요. 공격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피가 깎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HP를 10 감소시킵니다. 자, 이래놓고 다시 확인하면은 변화된 값들이 보이겠죠. DG1이라고 하는 객체 안에 들어있는 스피드, HP, 어택, 디펜스라고 하는 4개의 변수가 각각 저마다의 값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클래스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똑같은 특성을 갖는 객체를 여러 개 생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게임 할 때 여러 마리 뽑잖아요. 너무 옛날 게임이라 잘 와닿지가 않나? 자, 어쨌건 두 번째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값들을 세팅을 해줍니다. 능력치가 있어야 얘가 뭔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자, 형식 문자 정의하고요. DG1과 DG2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면은 각각 DG1과 DG2는 내장하고 있는 변수들은 똑같은데 값들은 독립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리가 독립적으로 있는 거죠. 이게 객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는 게임이 이 클래스와 객체를 제일 잘 표현해요. 자, 아까 그 1교시 때 문제풀이 하느라고 조금 이제 시간이 좀 밀려가지고요. 일단 1교시를 여기서 끊을게요. 13페이지에서 한번 끊고요. 지금 10시 10분이니까 30분까지 코드 정리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10시 40분에 만납시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메서드를 정의해 볼 거예요. 메서드는 이제 함수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자, 파이썬에서는 클래스에 포함되는 모든 메서드의 첫 번째 파라미터로 무조건 셀프라는 값을 정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호출할 때 이 셀프 값을 전달하진 않아요. 자, CALC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에 sum이라는 이름의 메서드가 있습니다. X하고 Y 두 개를 받아서 단순히 더해서 리턴을 하고 있어요. 자, CALC의 객체 C1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기능이 얘한테 부여가 된다 그랬죠. 자, 그럼 C1.sum이라고 호출하는데 보시면은 X에 100이 전달되고 Y에 200이 전달되는데 셀프에는 실제로 값을 전달받지 않아요. 그래서 셀프 파라미터는 객체를 통해 메서드가 호출될 때는 값을 전달받지 않는다. 그럼 셀프라는 거는 어떻게 쓰느냐? 객체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키워드예요. 클래스 안에 포함된 메서드 간에 서로 호출해야 되는 경우. 자, 요번에는 CALC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올이라는 게 있죠. 자, 이 올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보면은 X, Y를 지금 받고 있어요. C는 CALC라고 만들어 놓고 C.올 하면서 5와 7을 줬다고 치자고요. 그럼 X로 5가 들어오고 Y로 7이 들어온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럼 셀프.플러스라고 하면서 XY를 다시 토스하고 있어요. 그럼 X가 5, Y가 7이죠. 그러면 얘가 우리 집에 있는 플러스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럼
x가 5가 되고 y가 7이 되니까 더한 값 리턴하면 이 자리는 뭐가 된다? 12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셀프점 마이너스한테 x하고 y를 토스합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호출이 돼서 5하고 7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2가 리턴 되겠죠. 그럼 두 개 곱한 값이 z에 대입이 되고 올은 z를 리턴하니까 요 자리에 리턴되는 거는 마이너스 24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셀프라고 하는 요 키워드는 잘못 썼다. 셀프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요, 만약에 우리가 가족 구성원을 표현할 때 우리 뭐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앞에 우리라는 수식어 붙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같은 클래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메서드를 호출할 때. 자, 요번에는 프로브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뭐 쉽게 일꾼이라고 하죠. 자, 얘를 이제 이동시키기 위해서 x와 y 좌표 값을 줬어요. 그러면 자, 문자열 변수, 문자열 요 자체가 문자열이죠. 뒤에 점 폼에 바로 연결할게요. 그러면 좌표 몇 컴마 몇으로 이동합니다 라고 출력을 할 거고요. 자, 미네랄 광물을 채집합니다 라고 메시지 출력한 다음에 10을 리턴하고요. 가스를 채집합니다 라고 한 다음에 채집된 양 5를 리턴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자원을 수집하는 장면을 이제 구현을 해볼게요. 자, 프로브 객체 한 대 생산한 다음에 10,10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좌표 10,10으로 이동합니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미네랄 양이 0이었는데 채집을 했어요. 그럼 얘가 한번 채집할 때마다 10씩 채집을 해서 리턴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10, 20, 30이 됐을 거고요. 가스가 처음에 0이었는데 한번 채집할 때마다 5씩 채집을 하니까 5, 10이 됐겠죠. 그래서 채취된 광물 30, 채취된 가스 10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멤버 변수와 메서드가 같이 있는 경우에요. 자, 멤버 변수에 접근할 때도 셀프를 사용을 해요. 메서드에서 멤버 변수에 접근할 때 셀프를 통해서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이 멤버 변수는 전역 변수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클래스 안의 모든 메서드가 공유합니다. 한편 메서드 안에서 최초로 생성된 변수는 그 메서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유저 클래스의 객체를 U라고 만들었어요. 이 클래스의 객체가 이제 생성이 된 거죠. 자, u.setUserID라고 호출하면서 hello world라는 값을 전달하면은 이게 요로 전달이 되고요. 그 전달된 값을 self.userid한테 저장을 했어요. 여기 저장된 거죠. 얘가 그걸 hello world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 턴이 끝나고요. 자, u.getUserID를 호출해서 리턴 값을 여기다 저장을 했는데 이 메서드를 보면은 self.useid를 리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 변수를 끌어다가 리턴을 한 거니까 결국 여기 저장되는 건 이 hello world가 한 바퀴 삥 돌아오는 거죠. 저걸 왜 굳이 저렇게 뺑뺑이 돌려야 되라고 하면은 제가 여기서 딱 할 말은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메서드 간의 변수를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것만 얘기를 하고자 한 거지 굳이 변수를 이렇게 뺑뺑이 돌릴 이유는 없을 거예요. 자, 요번에는 질럿이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좀 심플하게 체력하고 공격력만 준비했습니다. 스테이트라고 하는 메서드는요, 요 변수 두 개, self.hp, self.dps 두 가지를 한 번에 출력을 합니다. dps는 데미지 퍼 세컨드라고 그래서 초당 공격력을 뜻해요. 보통 이제 게임 프로그래밍에서 쓰는 용어예요.
자, 레벨업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능력치가 체력은 10, 그 다음에 공격력은 2가 증가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변수가 증가하는 거죠. 자, 어택티드, 공격을 받은 거예요. 공격을 받으면은 상대의 공격력만큼 내 피가 깎이겠죠. 마이너스 이퀄. 그래서 자, 무엇의 공격을 받아 HP가 얼마만큼 감소합니다.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봤고요. 자, 처음에 질럿 클래스의 객체를 만든 다음에 HP와 DPS를 100과 20으로 해요. 스테이트 호출하면은 그럼 이제 이 질럿 1이라고 하는 객체 안에 HP라는 변수가 100으로 세팅된 거고 DPS라고 하는 변수가 20으로 세팅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스테이트라고 하는 메서드에서는 요 변수를 전부 갖다가 출력하는 기능만 했으니까 현재 상태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택티드라고 하는 메서드. 어택티드는 파라미터를 받은 만큼 30이 들어갔죠? 자, 그래서 30만큼의 공격을 받아서 내 피가 self.hp를 30만큼 감소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어택티드라는 메서드는 다시 얘를 공유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얘가 70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상태 확인해 보면은 70과 20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레벨업이라고 하는 메서드. 자, 레벨업에서는 요 체력을 플러스 10 시켜주고 공격력을 플러스 2 시켜줍니다. 그래서 다시 스테이트 호출해서 상태를 출력해 보면은 70에서 10 증가했으니까 80, 20에서 2 증가했으니까 22가 되겠죠. 클래스 부분에서는 변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관찰하시면서 코딩하시면 돼요. 자, 1단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됐고요. 자, 2단원 생성자와 정보 운익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이번 교시는 생성자라고 하는 주제까지 봅시다. 자, 생성자는요, 객체가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특수한 형태의 메서드예요. 값을 리턴하지 않고요. 생성자의 이름은 init라는 메서드로 미리 정해져 있는데 앞뒤로 언더바가 2개씩 있는 거 주의하세요. 그래서 요 안은 객체가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호출돼요. 생성자의 용도는 이거 중요한데 객체가 만들어질 때 그 객체의 특성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써요. 자, 생성자에서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면 클래스 블록에서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변수 만들면 f는 f라고 만든 다음에 f.name은 뭐뭐 f.age는 뭐 20 이런 식으로 한 줄, 두 줄, 세 줄 코딩을 했는데 이제는 생성자가 있으니까 f는 f라고 만들어 버리면 여기가 자동으로 실행돼요. 그럼 이 f라는 객체가 자동으로 파이썬과 20이라는 값을 가져가는 거죠. 생성자도 메서드의 종류이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정의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생성자 파라미터를 멤버 변수에 복사하는 걸로 객체 초기화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f는 to라고 만들면서 f.name은 뭐뭐뭐, f.age는 20 이렇게 제시를 했었죠. 자, 객체 하나 만들고 변수에다가 값 세팅하려면 3줄 들어가요. 근데 생성자라는 걸 만들어 놓고 나면 객체를 만들 때 이렇게 값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달된 값이 멤버 변수에 대입이 되니까 이 한 줄만으로 OBJ라고 하는 객체 안에 변수 값을 처음부터 세팅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교시에서 했었던 거는 객체 만들고 변수의 값 집어넣으려면 3줄을 코딩했는데 생성자라는 걸 만들려면 한 줄이면 돼요. 이렇게 보니까 그냥 라이수가 별로 체감이 안 되죠. 자, F1부터 F100까지 객체를 100개 만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3줄씩 코딩해야 될 때는 300줄이 코딩 필요한데 생성자를 만들어 놓으면은 100줄이면 됩니다. 300줄 코딩 하실래요? 100줄 코딩 하실래요? 자명하죠. 객체 지향이라는 거는 사실 그 내부 원리는요 되게 단순해요. 줌을 꺼놓고 있었네. 자, 객체 지향이라는 거는 원리가 되게 단순해요. 어떻게든 손가락 덜 까딱거리려고 한 거예요. 자, 조금 전에 한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생성자라는 걸 쓰면 객체를 생성하고 멤버 변수의 값을 초기화하는 과정을 추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풀하는 클래스 만들고 name과 age를 이렇게 변수를 정의했으면 객체 만들고 변수값 세팅, 객체 만들고 변수값 세팅 이렇게 했는데 생성자라는 걸 만들어 놓고 나면은 요 3줄에 들어가는 라인을 이거 한 줄로 퉁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왜냐면 철수와 20이라는 값이 생성자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객체를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생성자를 호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달된 값들이 멤버 변수의 순서대로 복사가 되는 거죠. 여기는 객체 만들고 직접 대입해줘서 여기에다 각각 넣어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기다 값을 넣는다는 건 똑같아요. 근데 생성자라는 게 들어감으로 해서 3줄씩 코딩하던 게 한 줄로 축약된다. 이게 만약에 100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라인 수가 확 줄어드는 거죠. 자, 요번엔 종족을 좀 바꿨습니다. 점점 코드 양이 늘어나요. 자, 마린입니다. 네. 테란 종족에 있는 마린이라고 하는 유닛이고요. 이름, 체력, 공격력 3개의 속성을 갖습니다. 자, 생성자예요. 여기 지금 오타 하나 있네요. 이 스피드는 지금 안 들어갑니다. 스피드는 빼세요. 자, name, HP, DPS 이렇게 값을 받고 얘가 처음 이제 유닛이 만들어질 때 그 게임에서 나오는 대사가 있어요. 그 대사를 넣어봤어요. 자기 이름을 출력하고요. 자, 스테이트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속성 값들 처음에 이름, 체력, 공격력 값을 이제 출력하는 메서드고요. 레벨업 능력치를 일괄적으로 5, 1씩 증가시키는 메서드. 어택키드 공격받는 거. 그 다음에 어택 지정된 대상을 공격하는 거. 파라미터로 타겟을 주면은 self.name 누구누구가 누구한테 초당 얼마만큼의 피해를 주는 공격을 가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출력하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객체를 만드는 거죠. 자, 지금 예제에서 여기
스피드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잡아놨기 때문에 객체 만들 때도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줬어요. 그래야 이제 에러는 안 나요. 근데 이 스피드 값은 실제로 예제에서 쓰이고 있진 않아요. 자, 먼저 객체 3마리의 상태를 출력해요. 그리고 공격을 받는데 저마다 다른 공격력으로 가해졌어요. 자, 스테이트 사용한 게 여기 3줄이고요. 저마다 이제 각자 공격력을 다르게 해서 30, 20, 10씩 30, 20, 10씩 공격을 받았고요. 상태 다시 출력하면은 그러면은 체력이 그만큼 서로 다르게 깎여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레벨업을 시켰고요. 전부 다 일정하게 레벨이 증가해서 능력치가 올라갔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적 1, 2, 3을 각각 공격시킵니다. 적 1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공격력만큼 피해를 주면 되겠죠. 화면이 분리가 됐는데 지금 요 어택티드라는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전 페이지로 돌아가서 여기가 실행된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요 HP라는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코드가 길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꼭 같이 체크를 하세요. 여기부터는 전에 얘기했었던 손코딩 못합니다. 양이 너무 많아요. 자, 2교시는 요거까지만 합시다. 남은 내용은 이제 마지막 교시에 다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지금 11시 2분이고요. 11시 반에 시작할게요. 자,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요. 캡슐화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캡슐화라고 하는 건요. 이제 객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는 작성 기법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멤버 변수나 메서드가 객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그건 이제 은닉이라고 표현을 해요. 객체를 사용하는 측의 실수로 인한 기능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클래스의 일부를 숨기는 처리인데요. 예를 들어 봅시다. 스튜던트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수라고 하는 거는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객체 만들면서 국어 점수에다가 마이너스 50이라고 대입해버리면 얘는 그냥 변수니까 대입되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값을 저장하는 거에 대해서 딱히 대응하지를 못해요. 출력하면 국어 점수가 마이너스 50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방지할 수가 없다고요. 자, 고전적인 캡슐화 방법은요. 메서드 파라미터를 쓰는 거예요. setPoint라고 하는 메서드를 부여하면서요. 이 포인트라는 점수에다가 변수에다가 값을 간접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메서드를 만드는 거죠. 자, 객체를 만들면서 스퀘어 멤버라는 클래스한테 파라미터를 253을 줘요. 그럼 P가 253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받은 값을 self.setPoint한테 토스합니다. 그러면은 이 메서드에서는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이 값이
유효한 값인지를 검사하는 루틴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0보다 작으면 강제로 0으로 설정하고요. 100보다 크면 강제로 100으로 설정해서 0에서 100 사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끔 하는 거죠. 이렇게 if문을 통과하면 두 번째 if문에 의해서 253이라는 값은 100으로 강제 설정될 거고요. 멤버 변수에 저장되는 값은 안전하게 100이 저장될 거예요. setPoint라는 메서드한테 마이너스 12312 이렇게 주면은 마이너스 12312 이렇게 들어가면 첫 번째 if문에 의해서 0보다 작으니까 강제로 0으로 세팅될 겁니다. 그럼 이때는 안전하게 0이라는 값이 저장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getPoint라는 메서드를 써서 이 멤버 변수를 리턴 받는 거예요. 이게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요, 포인트라는 멤버 변수에 그냥 직접 값 대입해버리면은 여전히 적절하지 않은 값에 무방비로 노출이 됩니다. 만들면 뭐예요? 그냥 직접 넣어버리면 끝인데. 그래서 이때 접근 한정자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요. 멤버 변수나 메서드를 노출하지 않게 하는 기법인데요. 멤버 변수나 메서드 이름 앞에 언더바 2개를 적용하면 객체를 통한 접근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언더바 2개가 없는 경우를 퍼블릭이라고 하고요. 객체를 통한 접근이 가능한 상태. 언더바 2개를 붙인 변수나 언더바 2개를 붙인 메서드 이름을 프라이빗. 객체를 통한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은닉된 상태를 뜻해요. 자, 샘플 코드 보면 public value라는 변수는 앞에 아무것도 없고요. private value라는 변수는 앞에 언더바 2개가 있죠. 생성자에서 각각 10과 20을 이렇게 대입을 했어요. 그럼 객체 만들면서 여기가 가동을 하겠죠. 그래서 10과 20이 저장이 될 겁니다. h.public value를 출력하면은 정상적으로 10이 출력되는데 h.언더바 2개 private value라고 하면은 자, hello world는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에러가 나요. 언더바 2개를 붙이면 객체가 그런 애가 있는지를 인지를 못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은닉된 변수에 간접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메서드를 추가하는 거죠. 자, 요거는 설명을 위한 코드니까 굳이 실수 안 하셔도 돼요. 자, 파이썬은 이때 프로퍼티라고 하는 특성을 씁니다. 은닉된 멤버 변수에 접근하기 위한 특수 메서드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멤버 변수가 은닉된 형태로 선언되면은 프로그램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인 데이터의 접근이라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서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마련돼야 되고요. 이때 사용되는 거를 프로퍼티라고 해요. 이 프로퍼티는 getter와 setter라는 애들로 구성되는데요. getter는 리턴을 위한 메서드고요. setter는 파라미터를 멤버 변수에 복사하는 메서드예요. 작성 방법이 조금 특이합니다. 골뱅이 프로퍼티라고 하는 예약어를 적고요. 함수를 만들어요. 프로퍼티 이름을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멤버 변수 값을 리턴하는 용도입니다. 반드시 세터보다 먼저 정의돼야 돼요. 게터는. 그 다음에 이제 세터라고 하는 애는요. 골뱅이 요 프로퍼티 이름을 다시 한번 기입해주고 .setter 이름 똑같이 적어주고요. 파라미터 받아요. 이 파라미터를 멤버 변수에 넣어줘요. 그러면 생성자한테 전달되는 변수를 self.property한테 대입을 하면은 이게 대입되는 게 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여기가 좀 특이해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도
f라고 클래스 객체 만들고 아까 프로퍼티라고 한 애는 전 페이지 다시 한번 보면 분명히 메서드거든요. 함수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는 함수 이름 그 다음에 괄호를 열고 닫으면서 호출을 한다라는 개념인데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마치 변수 쓰듯이 값을 대입하면 이게 섹터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다시 f는 f라고 하고요. f. 프로퍼티 이름 마치 멤버 변수 쓰듯이 하면서 값을 100이라고 대입을 하면은 이 대입하는 값이 이 세터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대입된 값이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거죠. 되게 특이해요. 그리고 프린트 f. 프로퍼티 이름 이렇게 적어주면 getter라는 메서드를 호출해서 값을 리턴 받는 역할을 해요. 요거죠. 네, 작동 방식이 되게 특이합니다. 자, 요번에는 벌처를 만들어 볼게요. 벌처라고 하는 이름의 클래스입니다. 이름, 체력, 공격력을 갖고 있고요. 이 멤버 변수들에 대해서 getter, setter, 프로퍼티를 한 세트씩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단 getter는 골뱅이 프로퍼티라고 적어놓고 이름 정하는 거는 언더바 2개 변수 이렇게 돼 있으면은 getter, setter는 언더바 2개를 빼고 그냥 변수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name이라는 형태의 프로퍼티 얘는 값을 리턴하는 용도고요. %name 요 메서드 이름을 여기서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은 파라미터를 멤버 변수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자, 골뱅이 프로퍼티 다시 한번 HP 자, 얘는 요 체력에 관련된 멤버 변수를 리턴하고요. setter hp.setter라고 명시해주고 이름은 변수 이름에서 언더바 빼고 만든다 그랬죠? 그럼 파라미터를 받는데 얘는 메서드니까 파라미터로 전달된 값이 적합한지 사전에 미리 검증하는 루틴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회원가입 같은 거 할 때 뭐 아이디는 뭐 영어와 숫자로만 구성됩니다. 뭐 이렇게 맨날 이렇게 알림창 뜨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요. 자, 공격력도 getter, setter 정의하고요. 이렇게 기본 준비를 한 다음에 자,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 조금 전에 작성한 거 생략했고요. 생성자 필요한 메서드를 넣는 거죠. 자, 이름, 체력, 공격력을 파라미터로 받아서 self.name, self.hp, self.dps한테 대입을 했어요. 멤버 변수는 언더바 2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멤버 변수 안 붙어 있죠. 그러면 이 생성자들이 앞 페이지에서 만든 이 세터 메서드들을 호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스테이트 객체의 속성을 일괄 출력하는 건데요. 여기서도 getter 메서드를 통해서 값을 반환받습니다. 자, 레벨업 self.hp를 5 증가시키고 1 증가시켰는데 얘는 getter를 호출해서 값을 리턴 받은 다음에 그거에 플러스 5를 한 결과를
다시 섹터에 넣어줍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멤버 변수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안 하고 전부 다 getter setter를 통해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객체 지향은요, 멤버 변수에 직접 접근하는 걸 보안에 안 좋다라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게 관점이에요. 그래서 getter setter라는 걸 작성하는 게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거의 표준 규약이에요. 이거 굉장히 고급 작성 기법이에요. 자, 벌처 1, 벌처 2를 만들었는데 지금 얘는 HP랑 DPS 중에 두 번째 값이 없죠. 그럼 아까 우리가 생성자 이야기할 때 생성자가 기본값을 0으로 다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V1은 DPS가 기본값 0으로 설정될 거예요. 자, DPS가 지금 섹터한테 전달이 된다고요. 근데 DPS에 대한 섹터를 보면은 여기 밑에 코드입니다.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값이 1보다 작으면 강제로 1로 설정하게 했어요. 근데 0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1로 잡히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 스테이트를 출력해 보면은 벌처 1에 대한 DPS 공격력이 최소 1로 기본 설정이 됩니다. 자, 뭐 공격, 그 다음에 상태 확인, 레벨업, 상태 확인, 공격. 이거는 뭐 앞에 썼던 예제랑 코드 동일하니까요.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내용은 모듈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될 기능들을 별도의 파일로 분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단원마다 예제 파일 하나씩 만들고 있잖아요. 오늘 예제 파일 안에 클래스라고 하는 애들을 되게 여러 개를 작성했단 말이죠. 이거를 만약에 내일 또 써야 돼.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작성한 소스 코드 내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죠.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는요. 모듈이라는 거는 애당초 이 클래스를 별도의 소스 파일로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짤 때는 이렇게 분리된 파일들을 조립을 하는 거죠. 자, 모듈이라는 단위가 그러니까 분리된 코드예요. 분리된 소스 코드. 일반적인 파이썬 개발 환경에서는 소스 파일 확장자가 py입니다. 우리 맨 처음에 확장자 py인 걸로 해봤었죠. 모듈은 이 py 형태로 작성을 합니다. 자, py 파일로 구성된 모듈 참조는 import라는 명령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myModule.py라고 하는 파일에 두 개의 함수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import 파일 이름. 그러면 이제 요 myModule이라고 하는 얘가 하나의 객체가 돼요. 이 객체에 모듈이 갖고 있는 메서드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myModule.hello, myModule.world 두 개가 파일이 분리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기능을 또 쓰고 싶으면 다른 파일에서 얼마든지 임포트를 해서 쓴다는 거죠. 자, 임포트라는 또 다른 방법은요, 파일 이름 뒤에 as라고 하고서 별칭을 하나 지어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정해주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별칭점 함수 이름 형식으로 호출합니다. myModule.py에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myModule
as 그 다음에 이름을 내가 맘대로 정해요. 그러면 내가 정해준 별칭에 이 함수들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일종의 객체가 되는 거죠. 모듈 안에서 내가 이 기능을 다 쓸 건 아니야. 그러면은 필요한 것만 골라서 임포트 할 수도 있어요. from 파일 이름, 요 파일에서부터 임포트 갖고 올 기능. myModule.py 파일에 hello와 world라는 함수가 있을 때 myModule로부터 hello라는 기능만 가져와라 라고 하면 얘만 가져옵니다. 이때는 모듈 이름을 통하지 않고 직접 사용해요. 자, 마지막으로요. 어떤 파일에서 특정 기능을 골라서 가져왔는데 그 기능한테 또 다른 별칭을 부여합니다. 그럼 my 모듈 안에서 hello라는 기능을 가져오는데 그 hello한테 k라는 별칭을 붙이겠다. 그러면 이 k가 이 hello 함수를 의미하게 돼요. 총 4가지 패턴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제 오늘 공부한 것까지 파이썬 내용이 정리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파이썬의 작성 규칙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고요. 파이썬을 활용해서 뭔가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데이터 분석이겠죠. 근데 파이썬에는 데이터 분석 기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역설적이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모듈을 설치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임포트를 해서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듈이라고 하는 개념을요, 지금은 우리가 직접 작성하는 방법을 보고 있지만 이게 파이썬 확장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포트라고 하는 요 구문은 확장팩에서 나한테 필요한 기능을 가지고 오는 방법이에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확장자가 py로 된 모듈을 작성하려면 약간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자, 화면 왼쪽 하단에 톱니바퀴 누르고요. 설정 메뉴 들어가면은 환경 설정 페이지가 떠요. 여기서 우측 상단에 종이 들어있고 화살표 이렇게 있는 아이콘 있거든요. 요걸 누르시면은 환경 설정의 소스 코드가 나와요. 스크롤 맨 아래로 내리셔서 마지막에 콤마 하나 찍고요. 주피터 런 스타터 커맨즈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요 두 줄을 기입하시면은 주피터가 모듈의 변경사항을 자동으로 로딩하게끔 해요. 작성하면서 내가 모듈을 수정하면은 주피터가 바로바로 인식을 해요. 이거 안 해주면 모듈 고칠 때마다 그 주피터 재가동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원 예제는 모듈의 역할을 하는 별도의 py 파일과 지금 우리가 작성하는 주피터 파일 2개로 이원화됩니다. py 파일은 새 파일 밑에서 맨날 우리 주피터 노트북 선택했잖아요. 이게 아니라 파이썬 파일이라는 형태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 페이지는 파일 2개를 작성하는 거예요. 자, mymod1.py라는 파일한테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함수 2개를 정의했어요. 그러면 주피터 파일에선 mymod1을 임포트합니다. 그럼 얘가 그대로 임포트 되겠죠? 2개 파일은 같은 폴더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mymod1한테 요 2개의 기능이 부여가 되니까 호출해서 쓰면 되겠죠.
다른 파일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파일은 내가 원하는 아무 데서나 임포트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의 부품이 되는 겁니다. 자, myMOD1을 헬로라는 이름으로 가져와요. 그럼 얘한테 플러스 마이너스가 부여되죠? myMOD1을 가져오는데 이번에는 플러스라는 기능만 골라서 가져옵니다. 그럼 플러스라는 기능은 멀쩡하게 쓸 수 있어요. 결과값 나오잖아요. 하지만 마이너스라는 기능은 가져오질 않았기 때문에 호출하면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면서 에러 나요. 자, 두 번째 모듈입니다. 두 번째 모듈은 간단한 클래스를 정의했어요.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를 여기서는 실습 양을 줄이기 위해서 게터 세터는 생략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멤버 변수한테 값을 정의했고요. 뷰 인포라고 하면서 이제 갖고 있는 정보를 출력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myMOD2를 가져오면 이마만큼의 내용이 myMOD2한테 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걔는 클래스라는 거죠. 자, myMOD2에 정의된 멤버라는 클래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모듈 이름 점 클래스 이름 형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자, 임포트 된 게 클래스예요. 클래스는 정의된 기능을 다른 변수에 부여해야만 쓸 수 있죠. 이걸 우리가 객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클래스에 생성자가 포함되어 있고 생성자가 파라미터를 갖고 있으면 객체 만들 때 생성자 파라미터를 전달해야 되죠. 결과적으로 모듈 이름 점 클래스 하면서 파라미터를 줘야 되는 거죠. 자, 모듈을 가져오면서 별칭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통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별칭을 통해서 접근하는 거죠. 요 안에 들어있는 게 멤버라는 이름의 클래스였으니까 객체를 만들 때 user.class가 됩니다. myMOD2 안에서 멤버라는 클래스 하나를 콕 집어서 가져옵니다. from import 절이에요. 그럼 그때는 모듈 이름 없이 바로 접근하죠. 세 번째 모듈입니다. 계산기 클래스를 정의했고요. 모듈 파일 안에서 클래스의 객체까지 미리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은 모듈을 임포트하면 얘한테는 클래스가 포함되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객체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근데 요 객체가 아까 만들었었던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 상황에서는 굳이 클래스를 우리가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객체를 통해서 쓰면 되니까. 자, 별칭 부여하면은 별칭점 객체점 메서드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수준을 이제 넘어서면은 코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가장 마지막 점 오른쪽에 있는 거는 프로퍼티 내지는 메서드일 거고요. 그 왼쪽 거는 객체예요. 그리고 그 앞에 거는 모듈이에요. 이런 식으로 코드가 분할돼서 작성되어 있구나 라는 것만 인지하시면 돼요. 파이썬 작성하면서 모듈이라는 것까지 직접 작성하는 경우 굉장히 드물어요. 진짜 어지간히 고수가 아니고선 잘 안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모듈이라는 거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진행할 코드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성된다라는 일종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내용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걸 내가 직접 구사해야겠다 그 정도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요 단어는 오늘 한 모든 내용이 다 마찬가지예요. 파이썬으로 웹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클래스와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을 할 때는 클래스 직접 안 만들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만든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활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작성 원리만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MyEmoji3 요 안에는 클래스와 객체 두 개가 정의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객체만 콕 집어서 가져옵니다. 객체 안에 있는 메서드 호출했고요. 가져온 객체한테 별칭 부여해서 메서드 호출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한 내용은 그냥 지극히 이론적인 거예요. 어저께까지 수업했던 내용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는 동안 굉장히 많이 만나요. 근데 오늘 수업한 내용은 자바라고 전공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지 않는 이상 클래스와 객체 개념은 아마 안 만날 거예요. 코딩 테스트는 클래스와 객체는 언급도 안 해요. 그럼 오늘 내용을 왜 했느냐? 하지만 이 이후에 데이터 분석이나 웹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클래스와 객체 그리고 모듈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내용이 전개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거는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하는데 이거예요. 코딩 수업을 한참 하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맞닥뜨리는 벽이라고 해야 되나? 그 벽이 어떤 때 오냐면요.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하는 거는 들으면 무슨 말인지 얼추 알 것 같아. 근데 이걸 사용해서 뭘 만들어야 될지는 모르겠어. 지금 대체로 그런 느낌이 딱딱 들 때예요. 어저께까지 수업한 거는 어저께 수업 내용 활용해서 코딩 테스트 문제 푸시면 돼요. 4년 내내 그거 할 거야. 학교 다니는 4년 내내. 요즘은 데이터 분석,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취업 준비할 때 코딩 테스트 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까지는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는 문제가 널렸어요. 오늘 수업한 거는 저걸 활용해서 내가 뭘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앞으로 내가 배울 내용이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구성되었구나. 그 정도만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직접적으로 클래스 짜거나 그럴 일 없습니다. 단 전공생분들은 자바 배우면은 맨날 클래스 나올 거예요. 원래 오늘 수업 내용이 자바 전공생분들은요.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 한 학기 동안 하는 내용이에요. 객체 지향이 원래 한 학기예요. 그거를 엑기스만 뽑아온 거예요. 안 그러면 데이터 분석 진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거는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직접 내가 이걸로 뭘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흐름을 그냥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만 익혀두세요. 부담 가질까봐 하는 말이에요. 너무 깊게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자, 오늘 남은 코딩 테스트 문제는요. 어저께까지 내용을 범위로 합니다. 실제로 코딩 테스트에서 클래스 객체 이런 거 안 해요. 근데 나중에 좀 코딩 테스트 난이도 상위 레벨 가면은 그때는 뭐 인풋도 튀어나오긴 해요. 근데 뭐 아직은 거기까지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코딩 테스트는 8단원까지의 내용을 범위로 할 거고요. 그러면 오늘 9일차랑 10일차는 뭘 하느냐?
남은 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비교적 조금 낮은 거. 그래도 어제 거보다는 좀 어려워요. 그럼 내일 제시하는 나머지 문제는 그 프로그래머스에 있는 인문 100문제 중에 제가 봤을 때 난이도가 가장 높은 애들. 그렇게 이제 남겨져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네요. 시간 좀 부족한데 그 남는 실습은 여러분들 조금 각자 시간 투자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오늘 것까지는 그 깃허브 가면은 사이트에 다 프로그래머스 코드 올라가 있고요. 남은 거는 제가 이제 내일 수업 전에 올릴 거니까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